그래서 이 운의 발달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뭐 제가 제한된 시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을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한 부분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치료 시기가 중요하기는 해요. 이건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건데, 임신 중에서 만 1세, 2세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두뇌 발달 시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 10세까지에는 회백질이라고 해서 이제 뇌 신경세포가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치료하시는 시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만 3세, 4세 보통 그러잖아요. 언어가 좀 지연되는 것이 있는지 그걸 보고 좀 판단하자라고 하잖아요. 그 전에 어떤 뭔가 이제 다른 문제로서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기준도 한번 보세요.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근데 인지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자네의 기능들을 평가하거든요. 대부분 보게 되면. 네. 그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하게 돼서 만 10세까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회백질의 발달 단계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두뇌 발달이 완료되는 것은 이제 만 20세가 되게 되면 이제 백질이라고 해서 신경세포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계돼서 이제 그렇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두뇌 발달이 완료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발달 시기 제한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 10세와 만 20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치료를 어쨌든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성인이라고 해도 그 제한점은 있지만 절대로 늦은 것은 아닙니다. 제한점은 있어도. 그래서 성인들도 뭐 이제라도 운해를 발달시킬 수 있나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저의 경우를 봐도 운해 발달 충분히 시킬 수 있어요. 저는 20대가 넘어가고 나서 운해 발달을 제대로 시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해 발달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복합적으로 잘 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이미 잘했던 자뇌 발달이 뭐 분석적이라든가 그런 논리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한 것을 이미 하고 있는데다가 그걸 확장시켜서 내가 이 부분에서 떨어져서 약간 이게 뭐랄까 영체 분리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오해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이쪽으로 제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그런 게 된다면 이렇게 돼서 내 주위를 둘러보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 운해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현상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을 뭐 잘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 특성이 있긴 하죠. 그리고 이런 전체적으로 요약하자 하면 운해 발달 지연과 그리고 구조적 두뇌 발달이 만 20세까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구조적 두뇌 발달은 어쩔 수 없지만 기능적 두뇌 발달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적 두뇌 발달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운해 발달이 지연됐을 때 그 신체 의식과 자기 인식, 자아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관계 중심, 사회성, 감정, 행동 조절에 대한 것이 운해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을 꼭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네가 이미 굉장히 우세한 세상에서 뭐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사실은 자네의 산물이거든요.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덩어리잖아요. 이건 알고리즘 덩어리예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나요? 다 알고리즘이에요. 뭐 조건문이 붙어서 만약 이렇다고 하면 이걸 해, 이게 아니면 이걸 하고, 이런 예스와 노의 갈림길에서 계속적으로 그 알고리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그 물질과 이런 현대 산업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사실은 편의성이라는 명목 안에서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들의 논리적인 분석적인 뭔가 그런 사고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에서 운해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약해지고 운해의 기능들을 강화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운해 중심의, 그리고 운해가 강화되는 치료들을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반사를 없앨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아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초기 단계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라면 제가 쓴 책에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꼭 책을 사시지 않고요. 보통 도서관에 가면 한두 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 독특한 행동, 특별한 뇌의 홈셀프 운동법이나 그리고 원시반사 제거법에 대한 것을 참조하시게 되면 원시반사를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운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운동들을 보시게 되면 유튜브에 원시반사 제거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최근에 올린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만약에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운동들을 하는 거죠. 예, 그 운동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라고 한다면,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센터나 치료사의 도움을 제가 볼 때는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 쉽게는 하기는 어려운 거여서. 네. 그리고 이제 뭐 대뇌 발달을 위한 정상 요건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뭐 우뇌 발달에 대한 것들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고 하게 되면, 우뇌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대뇌에 입력되는 자극들을 생각해 보신다 하면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고유수용체, 근육을 움직이는 거, 그리고 전정 감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시각 청각은 제가 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는 아무리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난이도가 좀 있어서. 그래서 후각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게 되면 아로마 있잖아요. 아로마 향이요. 그래서 아로마 향을 오른쪽 코 밑에다가 이런 형태로 둘러서 바르시거나, 아니면 면봉 살짝 해서 오른쪽 코 안에 점막에다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라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페퍼민트라든가 뭐 티츄라든가 하면 코점막에 약간 따가울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일단 한번 발라보시고요. 처음에는 코 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로마가 너무 향이 강한 거는 일단 시작하지 마시고, 처음에요. 뭐 페퍼민트나 뭐 유칼립투스라든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강한 게. 그런 것들, 센 것들은 좀 제한하시고, 처음에는 뭐 오렌지라든가 뭐 과일 향이라든가 뭐 혹은 커피 향도 괜찮고, 뭐가 됐든 간에 그 아로마 향이 있다면 그 아로마 향을 코 입구에 바르는데 오른쪽에 바르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오른쪽 대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감각들을 증폭시켜야 되는데 왜 후각은 오른쪽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후각은 반대쪽 뇌로 가지 않고 그리고 동측 뇌로 가요. 유일하게 제외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대뇌를 우뇌 자극을 하려고 하면 오른쪽 코예요. 감각 중에서 예외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뇌 자극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코에 바르는 거죠. 그래서 뭐 치료를 하기 전에나 뭐 예를 들어서 학교 가기 전에나 학교 갔다 와서나 혹은 밤에 자기 전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세요, 이 자극 자체가. 그래서 이 자극을 가지고 아로마를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아로마도 로테이션 해가면서 뭐 오렌지 향부터 시작해서 뭐 시트러스는 같군요. 오렌지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향에 대한 부분들이나 여기에 뭐 이렇게 피부 반응이 없다면 코 점막에 이런 형태로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가끔 써요. 그래서 아로마 향 가지고 한다고 하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아로마 어때요? 뭐 여기 여기 뭐죠? 그 뼈 뒤쪽에 바르거나 아니면 손목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른쪽 코 있는 쪽에다 이렇게 바릅니다. 네, 그렇게 바르고, 만약 이거가 너무 세다라고 하면 오른쪽 방향으로요. 오른쪽 방향 코 밑에 쇄골이나 혹은 가슴 쪽에다, 여기 옷인데 옷에 살짝 묻히셔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기름이니까 너무 비싼 옷에다 하지 마시고 네, 뭐 좀 묻혀도 상관없다, 뭐 그런 옷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목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요 턱 라인으로 해서 오른쪽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수시로 발라줄 것.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자극들을 계속적으로 주는 거죠, 항시적으로. 네, 그래야지 우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체감각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주파 치료기를 저는 권유를 하는데, 저주파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떨 때 써요?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근육에 통증이 있거나 아플 때 저주파 치료기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료기기처럼 뭔가 뭐 구매하는데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쿠팡이나 뭐 다른데 이제 사이트 보시게 되면 저주파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저주파 치료가 2채널짜리도 있고 뭐 1채널짜리인데, 1채널 하는 거는 이게 2개 패드가 있어요. 손이라고 할게요. 손이 2개 패드가 있다고 하면 그 패드를, 만약 오른쪽 손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손발은 감각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잘 느낍니다. 그래서 손 위에부터인, 만약 이제 이 상완이라고 하죠. 그 팔 앞쪽이나 혹은 여기에 있는 어깨에서 이어지는 요 부분이나 혹은 어깨 쪽에다가 이거를 처음에는 너무 멀리 붙이지 마시고요. 가깝게 해서 2개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2개를 붙인 후에 그걸 올리게 되게 되면 찌릿찌릿하고 전기적인 자극이 와요. 근데 이 찌릿찌릿한 것들을 성인들은 괜찮긴 하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견디기 어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느끼는 거기에서 살짝 낮춰가지고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저주파 패드를, 1채널짜리라면 2개가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를
손 쪽이나 혹은 뭐 이쪽 그 팔꿈치 위쪽에 혹은 어깨 쪽에 이렇게 붙여서 가만히 있을 때도 그렇고 혹은 운동할 때 이제 그런 자극을 주시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 이 채널이라고 한다 하게 되면 손에 하나 붙이고 발에 하나 붙이고 그렇게 해서 그런 형태로 이제 자극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저주파 치료기를 활용하셔서 다른 운동 자극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뭔가 좀 더 자극을 주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무게추처럼 이렇게 밴드처럼 감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발에다 그런 것들을 감아서 이렇게 발목에다 감거나 하고 오른쪽 손에다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뭐 너무 무겁지만 않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테이프 같은 거를 감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프 뭐 몸에 이렇게 좀 해가 되지 않는 테이프들 있잖아요. 커네지오 테이프 같은 키네시오 테이프 같은 거. 그러니까 키네시오 테이프를 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감각 자극들이 몸에 전달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이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던 가만히 있던 뭐 심지어는 잘 때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낮춰서 한다고 하면 저는 위험하지 않으니까 잘 때도 그렇게 해보시는 거를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정 감각 같은 경우에는 눈과 연관돼서 이제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은 뭐냐면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회전한다고 하는 거는 반시계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일단 자율신경계가 문제가 되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회전했을 때 어지럽다고 하거나 혹은 약간 좀 비틀비틀하거나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인들과 다르게 어린아이들은 실제 그 어지러움을 느끼나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뭐 구토만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거나 위험할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자극 자체가 이렇게 저장이 안 되고 이렇게 튕겨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뭐 그걸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회전하는 형태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에 대한 속도를 빨리 하시고 이게 한 번 하실 때 막 100번씩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100번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뭐 5번 해보시고 그리고 10번 정도 늘려보시고 한 20번 정도 늘려보시고 그리고 20번 하는 거를 텀을 주시고 하루에 그게 20번이 됐든 50번이 됐든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루에 왼쪽으로 10번 돌리는 걸 가지고 하루에 뭐 3번 한다? 그거야 30번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자원의 격차가 생겼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메꿀 수 있겠어요? 그 30번으로. 뭐 1년, 뭐 5년, 10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메꾸려고 하면 그 자체가 아주 빈도가 그러니까 한 번 할 때 강도가 아니라 그 빈도가 자주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 10번 혹은 20번을 한 번 세트로 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그러니까 저희도 운동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세트를 해 가지고 뭐 10번 정도 이렇게 하고 그냥 좀 쉬었다가 다시 10번 하고 그 다시 쉬었다가 10번 했다. 뭐 한번 3세트에서 한 4세트 정도를 보통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트당 하는 회전 그러니까 반복수를 5번에서 10번, 뭐 15번, 20번, 뭐 25번, 30번 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늘려나시고 그거에 대한 것을 세트로 한 세트로 해서 그 세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늘려 나가는 거죠. 하루에 걸쳐서. 근데 이제 늘려 나갈 때 뭐 그거를 나는 5분 쉬고 계속 하는 걸 계속 할 거야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나쳤는지 안 지나쳤는지는 보시면 아는 게 얘가 굉장히 피곤해서 잠이 막 골아 떨어질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처음에 그러면 조금 줄여가지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 주셨는데 저주파 치료기는 오른쪽 팔에 하는 게 아니라 왼쪽 팔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왼쪽 팔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왼쪽을 기준으로 하는데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대뇌를 올릴 수 있죠. 근데 다만 거기서 예외되는 것은 후각만입니다. 후각은 동측내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조적인 변화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데 만 2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만 10세 그리고 만 20세에 대한 어떤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그 구조적인 뭔가 그 저하도는 사실은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마다 다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질문하신 걸 보다가 제가 말의 흐름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적인 그 단계들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학습이 완전히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보호자분들이 그냥 얘는 사회 나가서 사회성 정도만 됐으면 좋겠고 뭐 네, 사회 나가서 좀 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목표가 다 다른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 자체 안 된다면 언어 발화가 돼서 언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습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대학교는 가지 않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학교 갈 수 있도록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인적인 관점이나 학습적인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을 때 저는 운동을 해서 몸을 움직이고 그걸 통해서 우뇌를 발달시키는데 가장 초점과 그리고 우선점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나요? 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나만 굉장히 생뚱맞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다른 애들 다 하고 있고 학습하고 있는데 학습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게 되면 늦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근데 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왼쪽 대뇌는 그냥 하인 역할을 하는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수인한테 계속 명령을 내려요. 뭐 이거 심부름해야, 이거 심부름해야, 이거 심부름해야 하는데 그 심부름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요? 뭘 하기 위해서 심부름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목적이 결과적으로는 그 심부름만 시켜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뇌가 그 주인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의 역할을 하는 그 기능들을 올리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 우뇌의 어떤 체감이라든가 자아 인식이 잘 안 된 아동들이 한 뭐 어릴 때나 혹은 그 소아청소년기의 어떤 사춘기를 지나기 전에 오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개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사춘기를 지나서 온 친구를 제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제 스스로 이제 많이 봤었는데 그 친구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극복 불가능한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운동들도 사실은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여기 지금 전에 그 슬라이드가 이게 없어서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발행한 거 보면 웨브나에서 이제 그 올린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다른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집으로 귀가할 때 20분 정도를 걷습니다. 제가 이제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서 4분의 4박자인 거죠. 그래서 띡 띡 띡 띡 60 템포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초 간격인 거죠. 1초. 그러면 오른쪽 다리 8번, 왼쪽 다리 8번 이런 식으로 소리에 반응해서 몸을 동기화시키고 그러니까 걸을 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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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그다음 오른쪽만 걷진 않잖아요. 오른쪽 걷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근데 이제 그 소리에 집중을 해서 동기화를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에 몸을 동기화시켰다고 처음에 송샘 치고 했는데 이 좋은 운동을 왜 이제 한 건지 억울하다고 하시고 너무 효과가 좋아요. 정교한 행동에서의 엉성함. 예를 들어서 문자시 자주 놓다. 정리가 안 되는 생각들도 보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좌뇌 기능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불안함, 덤벙거림이 없어지고 같은 상황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선생님 정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게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운동한다면 박자가 있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뭐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뭐 그런 운동들. 근데 뭐 배드민턴부터 해보셔도 되잖아요. 뭐 굳이 테니스 가지 않으셔도 배드민턴도 해보고 그래서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계속 배드민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공 주고받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운동 능력이 돼야지 학습이 좋아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운동 능력에 대한 것들은 야 운동 아무도 관심 주지 않고 운동에 대한 측정도 하지 않는데 학습이 중요하지. 그 관점이 아니란 말씀이거든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하고 싶어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말은